네, 여러분 아마도 잠을 잘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예, 밖으로는 뭐 정말 대외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불확실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참 정치적 불안, 정책적 불안, 참 많은 불안들이 있는 그 불안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24년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럼 그 연말이 되면 매년 치러야 될 것 한 가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예산안을 국회에 에,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예산안을 국회 통과를 시켜야 25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25년 나라 살림살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소위 말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라고 한다면 세수와 그리고 세출을 하는 재정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고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24년에 세입이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보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 9월 누계 국세 수입 및 현황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그냥 이 첫 번째 줄 총국세가 있어요. 총국세. 가볍게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국세가 있고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내국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블라블라 쭉 이런 것들을 합하면 총국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여기 맨 위에 줄만 이렇게 크게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잘라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 총국세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23년의 총국세 실적이 34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이 36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년에는 약 367조 원가량이 세입으로 잡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 한국 경제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봤을 때 경제는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 주요 산업들의 뭐 예를 들면 뭐 활동과 법인 활동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주민세 뭐 예를 들면 소득세 뭐 부동산 거래세 이런 것들이 이만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수 추정을 해보면 이만큼 세수가 걷어질 거야 라고 세수 추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24년 예산이 대략 367조 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추계를 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역할의 반 정도가 추계하는 것이고 반 정도가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9월 당월 기준으로 자, 지금 이 23년, 24년 이렇게 이 비중이 이렇게 나오고요. 9월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266조 원, 뭐 24년은 255조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월까지 누계를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23년에는 266조 원 정도가 됐는데 24년은 9월까지 255조 원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344조 원이라는 실적이었는데 266조 원이었는데 그죠? 근데 올해는 367조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344조 원을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약 10조 이상이 덜 세입이 거둬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년 대비 증감으로 보면 11조가량이 덜 걷어진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3년 대비 덜 걷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년의 실적만큼 거두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23년에 344조 거둬졌고 24년에도 344조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224년에는 344조라고 생각했고 24년에는 그러면 344조만큼 쓰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24년에는 367조만큼 새 입이 있을 거니까 그 새 입을 상정하고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3년보다도 세입이 걷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율을 보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3년 당시의 진도율이 77.5%였어요. 물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에 예산안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23년 예산안도 344조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60조 원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진도를 못 뺀 거예요, 그때도. 근데 최근 5년 동안의 기준에서도 진도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1번, 2번 하고서 주 표시를 했는데 23년 9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로 금년 9월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참, 이 얘기가 참, 어,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재밌는 변명을 이제 각주로 다른 건데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표현인데,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렵지만 제가 잠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였다. 이게, 어, 이 77.5%라는 이 77.5%라는 개념은, 어, 그러니까 23년 당시, 23년 당시 23년 9월 당시 266조 원 정도, 9월에 266조 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는데, 9월에. 그때는 본 예산이 예를 들면 360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본 예산이 344조가 아니라 360조 원에서 한 66%였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 값이 2.9%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9%를 더하면 정확히 69.5%가 되죠. 24년 지금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높다. 69.5%다. 라는 얘기를 굳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3년에도
생각했던 예산안 대비 진도를 못 뺐고 9월 당시 그리고 24년에도 세워놨던 예산안 대비 진도를 못 뺐는데 그때도 못 뺐고 지금도 못 뺐는데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23년보다는 조금 낫다. 근데 사실은 저의 생각은 23년에도 못했고 24년에도 2년 연속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인데 그때보다는 조금 세수 추계를 잘했다라는 표현을 여기 보시면 그 보도자료 각주에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작년보다는 잘했다라는 표현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세수 추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를 추계하고 세수를 집행하는 일인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그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어, 저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정치적 편에 서서 비판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혹여나 이 재정 정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제가 미처 모르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정말 기획재정부의 어떤 특정 담당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세수 추계를 2년 연속 실수한 정부로서 할 표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거는 정말 큰 실수거든요.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얼마나 이게 큰 실수인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심각한 일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을 이제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얼굴을 좀 지우고 풀스크린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국세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걸 이제 쪼개면 이제 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세가 있고 상속증여세 쭉 있지만 유독 여기 보시면 이 세모가 감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감소한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유독 감소한 게 23년, 24년 유독 감소한 게 법인세 감소폭이 크죠. 여러분 눈에 띄게 나타나죠. 법인세 감소폭이 유독 크게 여러분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고 구조는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쭉 있다. 뭐 이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왜 지금 세수가 결손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세수 결손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수가 이만큼 걷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세수보다 덜 걷어졌을 때를 세수결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돈이 부족해. 이게 세수결손이 아니에요. 이만큼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세수가 없을 때를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수결손의 개념이 세수가 부족하다, 세수 부족분을 뜻하는 게 그거는 재정 적자를 뜻하는 거예요. 재정 지출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이만큼 부족해요. 이해 가시죠? 예.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100조고 세출은 200조예요. 그러면 100조만큼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거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을 좀 추정해 보는 과정을 거치겠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아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부가가치세 밑부분도 쭉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뭐 지금 박사과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세 수입을 전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나보라는 나보는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를 나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네요. 나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여기 보시면 23년 실적이 있고 24년 본예산, 그러니까 24년 예산안이 있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만큼의 예산안대로 나올지를 전망해 보는 거예요. 전망해 봤더니 367조는 안 나올 것 같아. 337조 정도 나올 것 같아. 나보에서 추계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 차이값이 얼마예요? 차이값이 29조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차이값이 30조 원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이게 세수결손인 거죠. 그 세수결손은 주로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 뭐 물론 어 많이 뭐 여러 군데서 발생하겠지만 소득세도 덜 거치겠지만 법인세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법인세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법인세가 덜 거치나? 근데 법인세를 확인해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본 예산 대비 법인세가 14조 가량 덜 거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가 여기 보시면 77조 이상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세수가 없는 거다. 잘못 추정한 거죠. 14조가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조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R&D 예산이 약 28조 정도 되는데 R&D 예산의 절반가량이 14조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보시는 것처럼 법인 영업 실적이 22년에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23년에도 연속으로 안 좋았습니다. 세전순이익 기준으로도 유가증권 상장법인 안 좋고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습니다. 23년에. 또 외감법인의 경우 외감법인이라고 하죠. 외부 감사 받는 기관. 그런 기관 특히 역시 22년에도 안 좋았지만 23년, 22년에도 안 좋았지만 23년, 23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3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 165화였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익남 165화에서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왜 정부는 내수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망하고 있나? 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죠. 165화에서. 왜 나라 경제, 내수 경제는 계속 불황이 닥치고 있는데 KDI와 한국은행은 내수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망하고 있나?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절대 그렇지 않은데라고 제가 오히려 꼬집어서 지적을 한 영상이 있죠. 경익남 시그니처 165화죠.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했냐면 이게 다 연관됩니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그리고 상습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GDP 규모는 우리나라 전 산업의 부가가치의 합이 많이 증가한다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더 많이 거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럼 세수가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백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내년에, 아마도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더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빠가 연봉 5억 벌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4억 5천만 원어치 막 뭐 명품 소비를 했어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5억이 아니라 3억의 소득이 영위가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1억 5천에 빚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세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생긴다거나 잘못된 재정 계획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징적인 예니까 삼성전자 매출 실적을 보면 23년 보세요. 1, 2분기 실적이 최악이었죠. 3, 4분기 살아났지만 어쨌든 23년 1, 2, 3, 4분기가 22년보다도 더 안 좋았죠. 또 23년 1, 2, 3, 4분기 영업이익으로 보면 정말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만 가지고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23년에 그러면 24년 법인세의 감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년 경제를 뭐 예를 들어서 상저하고라든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전망하면 세수를 낙관적으로 추계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재정 집행에 대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세 수입 전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나보 국회 한정책처의 전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2024년 나보의 전망은 어쨌든 337조 원에서 2025년 예산안은 382조 원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안 되겠다. 아마도 378조 원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축적 재정 편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세 수입이 생각보다 덜 예상이 되니까 사실 정부가 생각했던 국세 수입은 기존에는 이러했는데 나보가 생각하는 국세 수입은 그거보다는 훨씬 안 되는 규모로 전개될 거라고 조금 더 이게 합리적인 전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보와 정보의 차이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세수 결손이 있을 만큼 그것이 반영되는 재정 소위
재정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상정한 명목 GDP 성장률은 어떻게 돼요? 자, 국세 수입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한 명목 GDP 성장률은 더 긍정적이지만, 그죠? 5.5, 4.5, 4.3, 4.2, 4.1. 그러나 국세 수입이 그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상정한 한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4.2, 4.1, 4.0, 4.0. 명목 기준입니다. 실질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로 전환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집행이 있고 그게 나라 살림살이에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와 이제 이게 맞물리는 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R&D인데요. R&D 심의 회의를 가게 되면 종종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억 R&D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 기업이 3억 보태서 이 R&D 예산을 활용해서 너네 R&D 집중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그리고 그 R&D 결과물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 고용 창출에 기여해.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이게 선순환이죠. 근데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소위 재정의 집행이어야 되는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걱정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그러면 세수를 가지고 세수 결손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이게 세수 재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인데요. 이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가볍게만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가볍게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 29.6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 세수 결손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재정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하겠는가?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 공공자금 관리 기금, 외국 환 평형 기금, 주택 도시 기금, 기타 국유재산 관리 기금, 교부세, 통상적 불용 이런 여러 그러니까 세수 재축에 따른 국세 부족분 이런 것을 다른 어, 가용자 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 다른 가용 재원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재원이었나요? 공공자금 관리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은 그냥 그냥 안 걷어도 됐었던 기금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엉뚱하게 재정이 투입이 되고 엉뚱하게 재정이 집행이 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세수 결손에 따른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재정 지출 추이를 봤을 때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럼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니 그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재정 지출 능력, 지출 능력을 상실케 만드니 특히 위기 상황에 위기 대응 능력도 약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그만큼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재정을 집행하려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지금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채 경쟁 이찰 6.1조 원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께 보도자료 내용을 그냥 그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고채 경쟁 이찰 6조 원 발행 계획. 그러면 계속 세수 부족분만큼을 또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채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은 아, 이게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경제학 용어 중에 좀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 구축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부족한 세수분을 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그런 혹은 또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은 사실 민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매입을 좀 방해하는 경향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고채가 안전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쏠리게 만들 돈, 그러니까 민간으로 돈이 투입돼서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으로 돈을 쏠리게 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할 만한 그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그래서 너무 공공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민간 중심의 경기 부양 효과를 마는 그런 걸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축 효과까지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0조 가량의 세수 결손이 그냥 한번 세수 잘못 추계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뭐 작년보다는 낫다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 많은 국민이 이런 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꾸짖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지적하고 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담아 봅니다.
제가 지금 녹화 중이지만 끝으로 제가 제 책 이야기를 꼭 담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발간한 25년 경제전망서, 참 24년 하반기 끝자락, 너무나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파도가 지나고 있는 국면인데, 대내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험난한 파도를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대응을 함께 헤쳐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만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에 녹화를 하는 것으로 제가 편집 없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끊김이 있거나 좀 버벅됨이 있거나 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